네, 치아는 식사할 때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저작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층 이상이라면 더욱더 치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부터 이미 빠진 치아를 잘 회복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오늘 너무 이제 네. 공손하게 인사하셨는데요. 사실 치아 하면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잇몸이 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치아 건강도 맞습니다. 치아 건강이지만. 100세 시대에 네.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건강하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거울로 본인들의 입안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잇몸이 치아를 쭉 둘러싸고 있는데 맨 위에 쪽에 3mm 정도 공간이 약간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칫솔질만으로는 100% 청결이 유지될 수가 없고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치석 제거가 완전히 됐다면 잇몸도 영양제를 공급하듯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의료기기 일종의 잇몸 보조 기구 중에 하나인데 3메가 이하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 기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많은 논문에서 3메가헤르츠 이하의 어떤 초음파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연치아 오래 유지되려면 뿌리가 튼튼하듯이 턱뼈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잇몸뼈를 유지할 수 있는 의료기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6개월에 한 번 잇몸 안쪽에 치석이 제거돼야 자연치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꼭 하시고 어떤 기구가 됐든 본인한테 맞는 의료기기를 잘 사용하신다면 자연치아는 틀림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치석을 좀 제거를 해야겠군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행동이죠? 치과의 대표적인 악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갈이. 여러분들 아마 주무실 때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낮 시간에도 본인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있고 근데 다른 하나 이 악물기라고 하는데 꽉 무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이러한 이 악물기는 치과에서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도 제가 진료를 하다가 이 악물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 이를 꽉 무는 증상이 있네요 하면 대부분들 저 이 악무는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원장님 제가 그때 보니까 그날 이후로 잘 관찰하니까 정말 꽉 무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악물기와 이갈이가 있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두 분처럼 치아가 아랫니는 많이 마모가 되는 거고 위에니는 두께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윗치아가 아래를 거의 덮어서 보이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방송 보시다가 귓구멍 1cm 앞에 손을 대시고 벌렸다 다물어 보시면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턱관절이거든요. 이 턱관절이 정상적인 위치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하고는 아래도 많이 내려오거나 뒤로 가 있겠죠. 그래서 이 턱관절 장애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이 악물기와 이갈이는 고쳐지는 걸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다면 치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발생되기 전에 치료를 좀 받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네네. 보통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네, 되나요? 대표적으로 초기 급성 증상이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네. 크게 벌리거나 담으실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각사각 또는 탁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하고 또 자가요법으로 거울 앞에 쓰셔서 입을 벌릴 때 중심축을, 얼굴을 중심축을 향해서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선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턱관절 초기 증상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초기 증상이 계속 있게 되면 컨디션 좋을 때 또 잠복 상태가 돼서 나은 듯이 보이지만 컨디션 안 좋으면 또 급성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척추. 치과 시간인데 왜 척추 얘기를 하냐? 근데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 척추의 맨 위에 1번, 2번 경추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1, 2번 경추와 턱관절은 한 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 두 구조물 사이에 수많은 근육이 있고 내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 턱관절이 안 좋아져서 이쪽이 뭉치게 된다면 척추가 뭉친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근육이 눌렸느냐, 또 12개 내신경 중에 9개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신경이냐에 따라서 만성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또 만성 비염, 그리고 이명증의 25% 이상은 원인을 잘 못 찾는다고 하는 이비인후과 친구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턱관절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목 부위가 결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 과에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치과에서 이런 턱관절을 같이 협진으로 치료했을 때 아마 완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만성 비염이 있는데 저도 한번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턱관절 장애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턱관절 장애에 대한 네네.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급성 증상에서 빨리 치료를 하면 네. 전신 질환이 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급성 상태에서 방치하다가 요 척추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당겨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게 되면 80세 분이신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많이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80세까지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죠. 왜? 지금 자막에 어떤 당뇨나 혈압 이런 전신질환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네. 이분께서 문제가 뭐냐?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구강 건조증이 오니까 혀가 제대로 기능이 안 돼서 혀 짧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들이 야, 너 혀 짧은 소리 내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치매 걸린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내심 놀림 받는 것도 싫었지만 야, 이거 진짜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6개월 전부터 많은 병원을 다녔는데 이렇다 할 치료 방법 제안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저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아, 이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갈이나 이약물기에 의해서 치아가 많이 갈린 거 아닐까. 그래서 높이를 한번 계측을 해봤더니 이 턱관절 자체가 3.5mm가 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금니만 위아래를 반반씩 올려서 3.5mm를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앞니가 다 이렇게 떠 있는데 하지만 이분은 3일이 지나서부터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 침이 콸콸콸콸 나와서 입안이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고 발음이 잘 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3주간 검사한 결과 이분은 3.5mm를 높여주면 되겠구나. 이런 해답을 가지고 맨 끝에 치아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치아가 다 3.5mm가 높여져서 이 턱관절과 1, 2번 경추가 편안한 높이를 찾아준 거거든요. 유희정 아나운서님 혹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고 네. 같은 분 같으세요? 전혀 다른 분 같은데요? 네. 예. 이분께서는 20년 이상 젊어지신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분께서 구강건조증이 없어지고 발음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턱관절과 경추가 편해졌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아마 100세 시대까지 당뇨, 혈압 계속해서 없이 건강하게 사실 것 같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네. 소개시켜주셨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또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네네. 경우도 있지만 자연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하나 정도 빠지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은 네. 굉장히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좋은 반응을 하거든요. 하나가 빠지면 그쪽으로는 잘 안 씹게 돼요. 네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 씹는 쪽에서 당연히 노화가 오는 거고요. 퇴행성으로. 네. 그리고 많이 씹는 쪽은 마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쓰는 게 네네.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5대5 비슷하게 씹는 걸 추천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6대4 정도로 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마 오늘 주말 동안 진지 드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한쪽으로 많이 씹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씹는 쪽은 많이 사용해서 갈리는 거고 안 씹는 쪽은 똑같이 칫솔질을 했어도 치석이 많이 생기면서 퇴행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좀 전에 질문처럼 한 개 치아가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여기 심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제 치과 오시는 걸 꺼려 하시는데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찾아오신 분들한테 임플란트를 좋은 자리에 심으려고 잇몸을 절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심었지만 이 턱뼈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웨이브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심었지만 아래쪽에서는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았을 때 임플란트 뿌리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하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소개드릴 특수 핀을 이용하게 되면 위에서는 반듯하지만 아래에서 뭔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례자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에 왼쪽에 빠진 부위와 오른쪽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상당히 얇은, 좁은, 폭이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부위에 3개의 임플란트는 어디서고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거고 왼쪽에 좁은 부위는 2개의 임플란트 심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좀 힘들겠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벌리고 뼈를 많이 넣고 그 상태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렸다 임플란트 뿌리 심는
그래서 이분께서는 고민이 틀니를 8개월 동안 잘 못 쓰시거나 채소 수술하고 2달 이상 잘 못 끼우면 식사가 곤란한 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계속 미루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에 그 얇은 쪽에도 핀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편한 쪽 넓은 부위에도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CT를 찍게 되면 안쪽에 뼈의 입체적인 방향에서 핀의 방향을 고려해서 핀의 방향이 뼈의 방향과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를 심으면 되고 15도, 20도 변이를 줘야 되는 부위는 변이를 줘서 심게 되면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꿰맨 자국 없이 5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치과 의사들 세미나 장소에서 보면 원장님 저거 혹시 한 달 정도 아문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무절개로 이런 특수 방식을 쓰게 된다면 아무는 것도 훨씬 빠르고 일단은 피가 많이 나지 않고 붓지 않고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비게이션이든 지금 소개해드린 특수핀이든 이런 방식을 잘 상담을 통해서 근처에 수술할 병원을 결정하신다면 아마 수술에 있어서 좀 더 편할 수가 있고 치아가 빠져서 머릿속에서 반대쪽에 온전한 쪽으로 자꾸 씹으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빨리 6개월 안에 수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양쪽 치아 다 100세 시대에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들으니까 정말 이제 네네. 치아 건강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좀 네네. 느끼는데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틀니를 쓰다 보니까 예. 임플란트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 부작용 사례들이 많아서 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아, 과연 또 내가 될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틀니를 끼면 뼈 자체가 많이 녹아내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길이가 줄고 폭이 좁으니까 네. 못한다. 근데 사실 가능한 경우가 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틀니 끼신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하시면 2달 가까이 틀니 장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데를 뼈를 많이 넣다 보니까 틀니를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수술이 끝나고 내가 2달 이상 틀니를 못 끼면 혹시 식사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실제 앞서서 보여드린 특수핀이나 어떤 내비게이션, 무절개 방식의 임플란트 시술하는 병원을 근처에서 잘 찾으신다면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도 장착할 수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오른쪽에 1개만 보이실 겁니다. 이분께서 위에 쪽에 부분 틀니를 장착하다 보니까 한쪽이 계속 끼우뚱끼우뚱해서 불편하셔서 내 나이가 75세니까 65세 이상 정부에서 주는 2개의 보험 혜택 받아서 반대쪽에 한다면 틀니가 좀 편해지겠구나 해서 내원을 하신 분이 되겠고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반대쪽에 2개의 핀이 장착되어 있죠. 근데 이분께 저는 사실은 안타까웠던 게 100세 시대에 사실 25년 이상을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분이 부분 틀니를 쓰시는 것보다는 틀니를 아예 안 끼우시고 사신다면 당뇨나 고혈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위에 7개, 아래 6개, 13개의 임플란트를 소개해드렸더니 이분이 원장님 사실은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이웃집 분이 5개 임플란트 심고 정말 2주 동안 밖에를 잘 안 나오셔서 겁나서 그렇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한 번에 13개를 심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는 틀니를 당장 끼울 수 있느냐에 이분께서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그러면 아래만이라도 한번 틀니를
면하게 되면 위아래 틀니보다 그만큼 생활이 편해지니까 이런 권유를 통해서 8개의 임플란트를 하기도 했고, 첫 번째 사진은 2개의 핀을 반대쪽에 보험 처리해서 장착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아래쪽 사진 굉장히 잇몸뼈가 얇은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6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8개의 임플란트를 절개하지 않고 특수핀을 이용해서 잘 식립이 됐고, 아래쪽은 5주 후에 완성해서 5주 후에 더 이상 아래쪽에 틀니는 이제 장착하지 않으셨고, 위에는 4개월 반이 지나서 양쪽에서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2개가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음식을 잘 드시는데, 이분이 꼭 검사 오시면 한마디씩 던지세요. 원장님, 왜 그때 저를 8개만 심었어요? 더 설득해서 13개 했으면 나 위에 틀니 안 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이라도 수술하시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원장님 지금 편하니까 다음에 불편하면 그때 5개 추가할게요, 이러고 가시는데, 사실 이분한테도 최종 보철물이 턱관절과 1, 2번 경추를 편안하게 높이를 맞춰드렸더니 아주 좋은 소식이, 당뇨 약 안 드시고 요새는 식이 조절하고 계시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도 무절개로 안 아프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 머리, 씹는 부위도 턱관절과 척추가 편안한 높이를 찾아주면 이런 어떤 대사성 질환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구나 알게 해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좀 네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시켜주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예.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네. 이비인후과만 계속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에 요 턱이 무엇을 먹어도 피곤하고 또 네네. 양쪽 턱 있는 데가 항상 아파요, 늘. 네. 턱 있는 쪽이요. 네. 네. 양쪽이 다 아프신가요? 한쪽만 아프신가요? 먼저는 한쪽만 아팠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씹다 네네. 보니까 또 옆쪽으로 또 양쪽으로 또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치아가 빠져 있는 거는 없이 보철물이든 원래 갖고 계신 치아든 다 수복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치아는 너무 좋아요. 네. 실치 하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서부터 그렇다면은 일단 치과에서 맨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이 네. 악물기 증상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네네네. 이유는 치아를 갖다 이렇게 꽉 무시게 되면 네. 과도한 압력이 전달이 되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사실 꽉 물었을 때 10초 정도 지나면 이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는 이 턱 관절 꺾이는 요 우각 부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아프기 때문에 10초 만에 벌리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녁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한 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엄청난 300kg의 힘으로 5분 정도 꽉 물고 있게 되기 때문에 치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기는 낮 시간보다는 사실 저녁에 무의식 중에 꽉 무는 습관을 없애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치과에서 이 턱관절이 정상 위치냐 아니면은 좀 낮아졌냐, 그래서 이비인후과하고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하고 같이 받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거는 이 악물기와 같은 악습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이비인후과 쪽하고 근처에 턱관절을 잘 볼 수 있는 치과하고 협진으로 하신다면 아마 완치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요. 치료를 통해서 통증에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잠깐 이제 네네. 부분 틀니를 어떻게 네. 이제 틀니를 이제 임플란트로 하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한 예, 과정을 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완전 틀리다 아직 끼고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경우가 좀 더 편한 방법이죠. 세 번째나 네 번째 치아에 임플란트 2개를 심고 지금 같은 하늘색 길이 마주 보면서 똑딱이 단추처럼 딸깍하고 붙으면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 틀리지만 안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고 네. 이 방식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신경의 영향을 이 앞니 쪽에 8개짜리는 받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처럼 고정을 시키면 완전 틀리가 부분 틀리도 크기가 줄어드니까 생활은 그만큼 편할 수가 있고 많이 안 움직이니까 진지들 더 잘 드시겠죠. 네.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틀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죠. 최소 6개에서 10개까지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기성 장치까지도 수술 당일날 고정이 잘 되면 연결해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에서 당일날부터 더 이상 틀니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네네네. 이분께서는 5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치아가 다 빠지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그 당시에 틀니를 장착한 이유가 주변에서 계속 임플란트 하고 나서 고생하셨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접 공포가 생겨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사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분석해보고 30년 이상 정말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완전 틀니 끼면 너무 불편하셔서 판독을 해보니까 다행히 특수핀을 이용하면 더 이상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이분한테 핀을 위치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은 사례가 되겠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절개하고 한 흔적이 없죠. 꿰맨 자국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8개의 임플란트.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를 절개하지 않고 한 번에 다 심어드린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고혈압 때문에도 너무 고민을 하셨는데 주무시는 동안 특수핀을 16개를 미리 위치시키고 그 상태에서 CT 분석하고 좋은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무시다가 깼을 때 수술이 다 끝난 아주 행복해 하셨고 또 이분께서 좋아하셨던 거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시는데 1년 되셨을 때 혈압약도 반으로 줄일 정도로 요새는 혈압 조절도 잘 된 그래서 이분도 심는 것도 이렇게 특수핀을 이용해서 무절개도 잘 심었지만 결론적으로 보철물을 턱관절과 척추가 편안한 높이를 맞춰줬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 고혈압도 어느 정도 호전되는 그래서 치과의사지만 임플란트를 잘 만들어 드려서 턱관절을 안정시키면 이런 대사성 질환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던 분들이 좀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로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소명을 느끼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와 함께 이렇게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환자분의 나이, 평소 질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임플란트도 네네. 자연 치아처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떤 점들을 좀 네. 주의를 해야 될까요? 치과의사랑 좀 친해야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 한 번 치과만 방문하셔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석 제거만 돼도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 등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 6개월 안에 하나 꼭 치과에 가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행위에 음식을 드시든 칫솔질을 하든 피가 나게 되면 반드시 피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만 제거해 줘도 자연 치아는 평생 유지하고 임플란트는 오래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나를 치료해 줬던 치과의사 잘 사는지 꼭 시간을 내셔서 치과에 방문하시고 그때 치석, 잇몸 하방에 있는 치석 제거만 해도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보험 치료에 의해서 자연치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중요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이 꽉 무는 악습관만 생기지 않아도 자연치아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는 주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연도 필수겠죠? 금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성 자궁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